김효석 아카데미 대표로 계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일즈계의 내노라는 고수들이 모여있는 홈쇼핑에서 선도주자 영수미를 달리고 계신 분이 바로 김효석 교수님이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맞으시죠? 그런 것 같네요. 네, 제 앞에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네, 정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현재 하시고 계신 일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스피치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죠. 다 따지고 보면 네. 스피치랑 연관이 돼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 네. 설득 스피치 쪽에 그쪽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많이 하고 계시군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똑같아요.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네, 참 그 여러 분야에서 그 두각을 드러내시고 또 왕성한 이런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계시죠. 네. 그럼 이제 언제부터 그 쇼호스트라는 직업과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2000년이죠. 그때 아나운서 하다가 직업을 바꿨어요. 네. 조금 더 다이나믹한 스피치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네. 쇼호스트로 전향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됐구나. 우리 많은 구독자 시청자들이 네. 이런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첫 직장이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였던 것 같은데 그게 정말이냐, 사실이냐 믿겨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또 염두에 두고 계셨는지요? 네, 어릴 때부터 꿈은 아나운서였고요. 네. 근데 집안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또 아나운서라는 게 제가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저 때만 해도 방송국이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바늘이죠 정말 네. 나타 목에 들어간다는 얘기처럼 어려운 거여서 아나운서가 안 되면 생계를 해야 되니까 일반 직장 다녀서는 그 월급 갖고는 살 수가 없었거든요. 빚이 좀 많았어요 집에. 네.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그래서 영업을 해야 되고 영업 중에서 그래도 좀 많이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영업은 보험이거든요. 굉장히 네. 힘들어요. 네.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네. 그래서 보험회사를 선택하게 됐죠. 그러셨구나. 이제 쇼호스트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어요? 방송국 사장님만 빼고 네. 다 찬성했습니다. 그렇죠. 방송국 사장님은 막 실망하셨다고 막 혼내셨는데 나머지 뭐 실장님, 부장님, 집사람까지 친구들까지 넌 잘할 거야. 그래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 하셨잖아요. 됐죠. 네, 뜻하신 바대로 정말 잘 되신 것 예. 같고 그리고 쇼호스트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잖아요. 네.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나요? 글쎄 힘든 건 별로 없었고요. 네. 재밌었어요. 뭐 굳이 힘든 걸 찾는다면 이제 체력적으로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침 첫 방이 5시에 있으면 내일 3시 반까지는 가야 되고요. 네. 저녁 막방이 2시쯤 끝나면 집이 오는 뭐 서너시잖아요. 네. 이게 좀 불규칙해요. 네. 방송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거 말고는 뭐 재밌어요. 체력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하고? 예, 꾸준히 운동하죠. 네. 뭐 구기 종목도 하고 뭐 스키도 타고 시간이 없으면 계단 오르기를 많이 합니다. 아파트. 예, 아파트를 그냥 15층 아파트 살았거든요, 제가. 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이제 계단을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이렇게 뭐한 대여섯 번만 하면 네. 30분 훅 지나가요. 그게 운동이 돼요. 따로 갈 필요가 없었네요. 네. 우리 어릴 적 교수님은 어떤 아이셨어요? 뭐 그때부터 이제 남들 앞에 나서기 뭐 즐거워하고 막 외향적인 편이셨나요? 성격이 타고난 성격은 좀 적극적이고 외향적이었는데 중간에 변화돼요. 그 집안이 망하니까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강남에서 학교를 다녀서 친구들은 다 부자고 저만 가난하니까 성격이 바뀌어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안 나서고. 근데 원래 성격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 와서 이제 학교 방송국에 들어갔어요. 네. 그때는 학원 같은 게 없었으니까 네. 학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지원해서 운이 좋게 합격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남들 앞에 서야 되니까 네. 옛날에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성격이 좀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적극적이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어디 이렇게 동아리가 보이셔도 먼저 어디 가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일부러 그러려고도 해요. 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네. 또 제가 강의도 그렇게 하고요. 좀 네. 인생을 좀 열정적으로 살자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근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게 또 추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자제를 하는 편이에요. 저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너무 나이 먹은 사람이 나대면 또 주변에서 싫어하겠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 쇼호스트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쇼호스트들은 언제 보라는 거면 거의 망해가는 회사, 힘들어하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제 막 부탁을 하죠. 그러면 뭐 다 마찬가지지만 좀 더 신경을 써요. 그랬을 때 매출이 잘 일어나서 한 방에 막 10억씩 팔리며 그 회사 1년 매출이거든요. 아, 너무너무 좋아서 뭐 감사하다고 인사할 때 네. 그때 보람을 많이 느끼죠. 그러시구나. 참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인데요. 예. 굉장한 금액이네요. 계산기가 오류 날 것 같아요. 계산하는 그 정도? 뭐, 예.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팔았을 때 분당 4,200만 원을 팔았으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남들 생각하면 분당 4,200만 원을 벌어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판매를 그렇게 한 거예요. 네. 판매를. 그게 큰 금액이죠. 그렇죠. 굉장히 우리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세일즈맨 치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쇼호스트밖에 없을 거예요. 참 대단한 직업입니다. 교수님께서 그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있죠. 저는 이영건 박사님이라고 네.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네. 이분은 SK그룹에서 30대 최연소 임원과 사장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왜 존경하냐면 학벌이 우리가 알다시피 대단한 학벌이 아니에요. 네. 말하는 스카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깬 분이에요.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으셨는데도 네. 본인의 노력으로 그 대기업에서 굴지의 대기업에서 그것도 최연소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워요. 지금도 계속 이미 연락을 하고 찾아뵙는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일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게 있어요. 뭐 남들처럼 뭐 일찍 일어나고 책 많이 보고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요. 네. 그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인사를 잘해요. 인사. 근데 인사를 하는 게 어렵겠어요? 인사를 받아주는 게 어렵겠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인사 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인사는 내가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치? 내 인생을 살 때 나는 인사를 잘하겠다, 나는 인사를 잘 받아주겠다. 자, 잘하겠다는요, 내가 안 하면 그만인데요. 받아준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 인사를 하면 받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인사를 잘 안 받아줍니다. 근데 이분은요,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고, 네. 지금도 방송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있는데요. 이분한테 이메일을 보내고요, 명함을 드리고요, 문자를 보내고 하죠. 네. 100% 회신입니다. 본인이 직접.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30년 전부터 하셔서 그래서 많은 인맥이 생기고 네. 그걸로 성공을 하셨죠. 지금도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네. 그 세계화 전략 연구소라고 있어요. 이분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데 네. 거기 방명록에 가보시면 네. 제가 1180번 넘게 글 쓴 게 있어요. 매일 글을 쓰거든요. 이분한테. 네. 이분이 1180번 넘게 한 번도 빠짐없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야, 참 대단하신 분. 대단하죠? 네.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분과 소통을 하는데요. 성공한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기의 성공을 다른 사람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존경해요. 이영건 박사님 꼭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우리 청소년 대학생들이 꼭 네. 이영건 박사님이랑 보고 배울 것도 많고 네. 그렇죠. 정말 자신의 변화 네. 이런 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예. 이 강의법이나 스피치 하는데 노하우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재밌게 해요. 강의를. 재밌게. 뭐 청중들이 많으니까 네. 뭐 1대1로 했을 때는 뭐 그렇게 재밌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게 집중이 되니까. 네. 제가 우리 특별히 재밌게 안 하잖아요. 아, 진짜 너무 재밌으세요. 아니, 근데 10명이 넘어가면 네. 재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개그맨이 되라는 게 아니고 재미 안에 의미를 담아야겠죠. 네. 그래서 시작은 재밌게 하고요. 아, 끝날 때는 의미를 담아줘서 이렇게 남게 내가 실천해야겠구나, 네. 변화해야겠구나 라는 걸 좀 많이 주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참 재밌고 네. 시작은 재밌고 예. 끝날 때는 의미 있게. 의미가 남아야 돼요. 네, 의미가 안 그러면 그냥 개그맨이. 개그맨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직업은 재미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이라는 거는 의미가 있어야지. 그렇죠. 어떤 교육적인 내용도 같이 가미가 되어 네. 있어야 되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이요. 그 연구를 많이 하죠. 어떻게 하는 가 그렇죠.
그 쇼호스트 공채에 제자들을 합격시킨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첫 번째로는요, 서류 전형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네. 서류 전형의 가장 기본은 첫인상이잖아요. 네. 그럼 뭐부터 보실 것 같아요? 이력서 딱 받으면. 사진. 네, 사진부터 봐요. 사람 심리가. 이분 여자인가 남자인가? 어느 회사든, 어느 회사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얼굴 보잖아요. 네. 아니, 사람 처음 만나면 얼굴부터 보잖아요. 네. 그리고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아니,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첫인상이 좋아야 돼요. 네. 그러면 제발 좀 웃으면서 찍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네. 증명사진하면 얼굴이 굳잖아요. 네.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네. 좀 이렇게 신뢰감 날 수 있는 그러니까 평소에 셀카를 많이 찍어봐야 돼요. 그리고 증명사진은 보통 웃지 않고 네. 웃은 상태로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네. 사진 찍는 요령이 있어요. 사진을 봤을 때 뭔가 궁금해야 돼요. 얘는 어떤 애일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진 찍을 때 너무 정자세 말고 뭔가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이 당신에게 말을 걸 것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죠. 사진 찍을 때. 예를 들면 예, 이런 거예요. 이렇게다가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뭔가 표정이요. 나에게 광고 모델들이 그렇게 찍거든요. 네. 어텐션이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모델들의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활짝 보는 게 아니라 네. 당신 나 궁금하지? 나를 불러주세요. 네. 그럼 광고 모델 찍듯이 찍어요. 그 사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진 중요해요. 사진 중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궁금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했어요. 네. 이런 것도 써도 된다는 거예요. 별로 스펙이 없으면. 네. 맥도날드 근무 이렇게 쓰라는 거죠. 맥도날드 알바라고 쓰지 마요. 알바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맥도날드 근무잖아요. 네네. 같은 것도 맥도날드 알바와 맥도날드 근무는 느낌이 달라요. 물어보면 아르바이트 했다고 하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런 각 아르바이트마다 그 직급이 있어요. 뭐 RP, C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쓰는 거예요. 잘 모르게. 아. 물어보면 설명해 줄 수 있게. 그러니까 뭔가 이력서에도 질문할 수 있는 거리를 심어 넣는 거예요. 질문을 유도하는. 그렇죠. 또 있어요. 만약에 특기나 취미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취미에다가 뭐 독서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영화모사 쓰지 마세요. 안 쓰는 게 나아요. 네.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작두타기.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특기에 작두타기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인사 담당자로. 얘 뭐지? 사진이 아니게 말을 걸고 있고, 네. 스펙이 좀 희한해. 좀 희한하네? 물어볼 게 많아. 거기에 막 취미까지 작두타기야. 네. 얘 뽑아야 됩니다. 이런 얼굴 한번 보시니까 면접까지 간다는 얘기죠. 네. 이력서의 역할은 내가 면접을 가기 위한 통과를 얘기해요. 근데 작두타기를 진짜 작두를 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말을 잘 푸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특히나 작두타기. 아니 그게 제가 무당은 아닌데 면접 볼 때 물어보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네. 제가 눈썰미가 좀 있고 눈치가 빨라서요. 네. 친구들을 딱 만나면 너 어제 무슨 일 있었지? 너 남자친구 생겼지? 맞춰요. 느낌이 있어요. 표정에. 네. 그 친구들이 작두 탄다고 별명을 붙여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라. 그리고 우리 확실하게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스피치도 그렇고 세일즈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이렇게 툭툭 던져놓는 거예요. 미끼를 네네. 물거든요. 자꾸 이어서 가는구나. 이력서도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나고. 그 준비가 안 되죠. 면접 볼 때. 내가 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이제 면접을 갔다. 그러면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질문이 들어오면 네. 제가 인터뷰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네. 말 길게 안 했죠. 네네. 지금 좀 어쩔 수 없이 길게 해드리는데 짧게 대답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물어보면 또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남들 옆에 사람 얘기할 때요. 많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호응해 주시는 거. 이렇게. 이것도 호감입니다. 그러니까 쭉 있으면 네. 지대담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들어주는 척, 공감하는 척 하면 느낌이 오거든요. 네. 이분이 소통을 할 줄 아는 놈이구나. 경청하는 놈이구나. 이런 것도 하나 있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예. 자기 차례에 올 때만 기다려서 쫙 대내고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같이 자기가 면접을 보고 있는 거죠. 옆에 사람이 그렇게 참 귀하신 말씀 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나운서와 그 쇼호스트 팀장까지 하시다가 강사가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기 얘기하면 긴데 짧게 얘기하면 궁금해질 것 같지만 아나운서 하다가 쇼호스트가 된 거는 돈 벌려고 했고요. 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제가 인간관계를 좀 잘못했어요. 너무 앞만 보고 가다가 주변을 못 돌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왕따를 당했죠. 네. 당일말합니다. 네. 그 얘기를 강의할 때 얘기해요. 너무 앞만 보고 다니면 분명히 잃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게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 본인의 의사로 나온 게 아니라 네.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자신을 돌아봤죠. 네. 너는 잘못 살았구나. 나눠야겠다. 너무 내 것만 갖고 막 앞만 달려서 네. 나누는 일이 뭘까 했을 때 그거잖아요. 이제 교육하고 제가 노하우를 나눠주고 네. 아낌없이 주자. 해서 교육 사업을 하게 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이제 뭐 자리를 잡았죠. 이 얘기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왜 잘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마 황희성 대표님 날지 모를 것 같아요. 왜 너희 답을 얘기 안 했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강사 이제 1순위, 0순위이신데 그건 아니에요. 네. 이제 자칭이신가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김효석 교수님 정말 강의 재밌고 잘 아까 전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런 재미와 의미 있는 그런 강연을 해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강사, 이런 교육 이쪽에 꾸민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조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딸이 절 닮아서 이제 강사가 되겠다고 꿈을 갖고 있어서 네. 약속을 했어요. 올해 중1인데 네. 내년에 데뷔를 시킬 겁니다. 네. 중2 때 데뷔할 텐데 뭘 제가 얘기했냐면 강의를 하려면 네. 본인의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네. 남의 얘기 갖고 강의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려움. 그러려면 되게 강사라는 직업이 쉬운 것처럼 어려운 게요. 강의를 할 때 내가 잘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내가 힘들었고 괴로웠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어떤 얘기가 더 오래 기억이 나는가요? 힘들어. 네, 힘들고 왜 거기서 공감을 하거든요. 공감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그게요. 사람의 기억은 우리 앨범을 봐도 다 웃는 사진만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고요. 슬프고 괴로운 건 잊으려고 해요. 근데 강사는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기 삶에서 치부, 아까 얘기했던 제가 잘린 얘기, 네? 제가 왕따당한 얘기, 다 제 잘못이거든요. 그걸 감추고 싶은데 그걸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해야 돼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일기를 쓰세요. 그걸 기록해놔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할 때마다 반성하시고요. 그거를 강의로 끌어내야 됩니다. 예, 항상 기록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 어려운 것들,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잘 눈여겨보시고요. 이게 나중에 컨텐츠가 됩니다. 컨텐츠. 예,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해야겠죠. 저처럼 왕따도 좀 당해보고요. 군대에서도 어떤 일기록시 쓰셨었나요? 군대에서 녹음했어요. 저는. 녹음이요? 저는 이제 스피치 쪽이니까 네.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네. 카세트를 그때만 카세트니까 카세트를 몰래 이제 갖고 가서 일일이 매일매일 녹음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들, 내가 힘들었던 일들 녹음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거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 테이프로 녹음하셨죠? 그래서 스피치 능력도 길러지고 이게 제 딸하고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앉아서 녹음해요. 그 학교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제가 도와줘서 녹음해서 지금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녹음. 네, 그러니까 글 쓰는 친구는 글로 남기고요. 자신 없는 친구들은 녹음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세요. 녹음한 걸 보관을 잘해야 돼요. 보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블로그 같은 걸 만들어서 네네. 웹에다가 비공개로 올려보세요. 비공개. 웹에다 올려놔야지 네. 나중에 못 찾습니다. 이런 일기나 이런 걸 비공개로 블로그 많잖아요. 그렇죠. 내 블로그에다가 비공개로 올려놓으면 아무도 못 보니까 그럼 10년 후 20년까지 내가 보관이 되거든요. 그때 찾아볼 수 있게. 요즘에는 또 녹음하기 편해졌잖아요. 네, 요즘 스마트폰도 있고 뭐 그렇죠. 일반 뭐 녹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녹음 잘못했다고 테이프를 버리는 경우도 없고요. 다시 하면 되니까. 그리고 바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바로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조사해 보니까 이제 따님 김수빈 따님 김수빈 학생이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도 데뷔 이제 했고, 그리고 스피치 신동으로 불리고
전국 이제 교원단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피치 신동으로 이제 키운 그런 노하우가 이제 궁금하다고 늘 질문을 하는데, 예. 네, 그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또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근데 제가 키우려고 키운 게 아니라 네. 이게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얘가 기어다닐 때부터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네. 옆에서 본 거예요. 가르치는 거를. 네. 그리고 집을 막 가끔씩 출연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아마 가수의 자제분이 가수가 되고 네. 배우의 자제분이 배우가 되는 게 어릴 때부터 접하니까 음, 자연스럽게 큰 것 같고요. 네. 환경이 그렇다면. 네, 그리고 뮤지컬은 어릴 때부터 얘도 이제 막 남들 앞에 나서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뮤지컬을 많이 보러 다녔더니 뮤지컬 배우가 되겠대요. 네. 사실은 저희 딸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뮤지컬 배우가 될 수 있는 뭐 노래 실력도 아니고 춤도 아니고 외모도 아닙니다. 제가 뭐 알아요. 전문가잖아요. 웬만한 부모는 말릴 텐데 네.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어차피 안 되는 애인데 그래도 한번 그래 네가 하고 싶으니까 해봐라 라고 네.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본인이 깨닫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자기가 노래가 안 되고 그래 노력을 했잖아요. 네. 네. 그 평균보다는 잘하는데 이게 최고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막 하고 다녔거든요. 네. 내 딸이 뮤지컬 배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하라고 했더니 본인이 알아서 포기를 네. 했다. 아,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네. 그럼 한번 그래도 꿈인데 한번 오디션 봐볼래요? 라고 이제 얘가 오디션을 보러 가는 거예요. 한번 봐봐라 뮤지컬 본 적이니까 네. 오디션을 본 자리에서 얘가 어떻게 캐스팅됐냐면 노래를 잘하는 캐스팅된 게 아니고요. 되게 웃긴 얘기인데 작가하고 감독님을 만났는데 딱 가더니 그때가 초등학교 8학년 때 네. 벌떡 일어나더니 초등학교 6학년이 막 손을 딱 들면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작가 감독님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어린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예의를 갖추면서 딱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 애들이 그래야 된다고 이제 자기 스스로 배우고 네. 영어를 만났으면 아, 박수를 하면서 인사를 해. 제가 하는 걸 봤나 보죠. 그게 가정교육이. 그래서 근데 아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기 모르는 거죠. 그냥. 너무 이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좀 결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아이니까. 그렇죠. 네. 얘 뭐지? 그러고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아이도 기억이 남으실 거예요. 네. 얘가 말도 잘하고 네. 조리 있게 말하고 자기의 단점도 다 알고 있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캐스팅이 됐어요. 아, 또 감독님이 네.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이 자기 제자들보다 재미나게 가르쳤대요. 왜냐면 네. 제자들은 편견이 있는데 얘는 순수하잖아요. 네. 네. 그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아, 일주일 배우고 배우고 나왔어요. 어, 근데 해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야 이게 그동안 애가 그동안 해온 게 있었구나. 그래서 네. 끝난 다음에 공연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계속 하려고 했더니 네. 소원 프로젝트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지만 이건 직업으로 하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든데 아, 힘들다고요? 뭐 언니 누나를 보니까 오빠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데 아, 장난 아니에요. 자기는 공연을 하나밖에 안 했지만 하루에 네. 3개씩 이거 한 달을 하는 걸 보니까 네. 이건 목욕하고 다르다고 밖에서 보기야. 아,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직업들 가서 보면 힘들잖아요. 네. 그럼 지금 뭐를 하기 위해서 강사가 강사. 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어느 쪽 강사가 되더니 저희 아이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비강남권에 있다가 강남권에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의 변화, 왕따도 당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상처가 많았어요. 네. 그런 것들도 강남권의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안 좋아요 상태가. 오히려 비강남권 애들이 더 건강하고 밝고 그런데 강남권 아이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하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우리 어머니들한테 얘기해보고 싶다. 강남권 어머니들, 비강남권 어머니들은 이런 교육의 현실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가 될래? 청소년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대. 그래서 심리학과 가겠다고 지금 심리책을요. 네. 저보다 더 많이 봐요. 벌써. 아, 그래요? 네,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강남 출신이잖아요. 다 네. 강을 기점으로 다 믿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걸 한번 좀 저희가 무서운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럼 저도 강남 출신이죠. 그렇죠. 강남 스타일이시네. 네. 그리고 이 청소년하고 이 대학생
학생들한테 이제 요즘에 뭐 학교에서도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하고 네. 또 면접할 때도 뭐 이런 거 회사 취업할 때도 그렇고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발표자라는 그 달인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있을까요? 야, 이거 내가 어려운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 앞에 많이 서서 네. 연습하세요. 네. 남 앞에 많이 서서 남 앞에 서서. 혼자 연습하지 마시고 네. 남들을 대중 앞에서 네, 많이 대중 앞에서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꼭 피드백을 받으세요. 피드백.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네. 왜? 남 앞에서 서서 말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누구나 그 연습을 혼자 해요. 혼자 해서는 늘지 않습니다. 네. 대중 앞에서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대중 이제 일반 학생들이 이제 대중 앞에 서기가 쉽지가 않은 것 않죠. 같아요. 예. 그런 게또 자리도 이게 연출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럴 경우 학교에서 발표하는 거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일부러 많이 나섰어요. 욕도 많이 먹었어요. 나댄다고. 뭐 술자리에서 일어나서 사회 보려고 하고 또 놀이공원 가고 노래자랑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놀이동 같은 거 올라가고. 왜냐면 저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으니까. 네. 그럼 남들 앞에 서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어떤 뭐 불편한 점이 연출되는 점은 없나요? 의도하지 않는. 그럼요. 의도하지 않게 뭐 야유도 많이 받고 이제 왜 뭐냐 막 이런 얘기 많이 받고 이러는데 그래도 했어요. 그러셨구나. 저도 교수님처럼 앞에 무조건 나가서 술자리를 가더라도 일부러 나가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해요. 잘난 척한다. 지금은 잘한다. 그게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 네, 그게 배울 때니까. 사회지원처럼. 아니 학생들이야 젊은 친구들은 해도 되죠. 네. 나이 먹어서 그러면 이제 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참고로 학생들은 뭐 대학생은 몰라도 우리 청소년, 초중고등학생들은 음료수를 놓고 그래야 되겠죠. 술을 놓고 네. 아니 뭐 쉬는 시간에 네. 쉬는 시간에 자꾸 앞에 나와서 네. 뭐좀 배구도 떨어보고 네. 자꾸 나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그 소풍 같은 거 가고 그러면 네. 뭐 장기자랑 같은데 자꾸 나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집안에서 이제 가정교육 할 때도 뭔가 이런 자꾸 적극적이고 이런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꾸 마련해줘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그게 중요하죠. 주위에서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돼요. 하고 싶어하고. 네. 그런 분위기를 항상 부모님들께서 어렸을 때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이 됐는데요. 이 청소년 스피치 그 멘토시잖아요. 네. 스피치 멘토시인데 하시고 싶은 말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스피치에 대해서 멘토로서. 좋아요. 그러면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을 네. 알려드릴게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을 미천이 있어야 말을 잘하죠. 네. 네. 왜냐면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요. 네. 다양한 화제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들이 모르는 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잖아요. 네. 그게 지금은 연예인 얘기겠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화제를 떠올리는 게 연예인 얘기겠지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우리 살아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말을 잘하고 싶으면 연예인 얘기나 드라마나 가수 얘기가 아니라 좀 궁금해할 수 있는 좀 많은 상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더 길게 좀 보시고 네.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추천 도서 같은 거 많이 있는데 네. 보기 싫으시겠지만 네.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추천하는 것들 나중에 느낄 거예요. 대학 가서도 네. 책을 많이 본 친구와 그냥 공부하는 친구는요 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님이 의도적으로 책을 굉장히 많이 사줬고 읽으라고는 안 했는데 이제 주변에 책이 많으니까 네. 그냥 또 집이 그러니까 집은 못 살았지만 책은 많거든요. 옛날에 사놓은 책들이 있어서 네. 잘 살다 망했거든요. 저는. 네. 그냥 책이 많았어요 집에. 책. 예. 그냥 돈도 없고 애들하고 어울리기도 어려우니까 집에서 책 보고 놀았단 말이에요. 소리내서 읽고. 네. 이게 저를 만들었어요. 아. 소리내서 읽고 혼자 심심하니까. 네. 그게 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고 그거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네. 해보니까 목소리도 좋아지고 네. 스피치에 자신도 생기고 아,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럼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집안에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네. 아이들한테 책을 자꾸 많이 이렇게 발성 이렇게 예,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지 말고 네.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얘기해 주는 거죠. 엄마한테 얘기해 볼래? 어떤 책인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아이가 얘기하기 예, 내가 읽은 책을 네. 친구한테 막 자랑하는 거죠. 네. 강호동 씨가 네.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데 근데 아, 그 사람이 많이 읽는 게 아니라 네. 읽는 척을 많이 읽어. 그 친구는 책을 한 권 읽으면 네. 주변 사람을 붙잡고 계속 그 책 얘기를 한대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저 친구는 참 독서를 많이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근데 책을 읽고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책도 손내서 읽고 그걸 또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스피치를 못할 수가 없죠. 잘하게 되죠. 참 가정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그 김유석 아카데미에서는 다른 아카데미에 비해 어떠한 그 대표님께서 네. 우리 아카데미만큼은 정말 이것만큼은 자신 있고 네. 배우고 싶고 이쪽에 계열로 진출하고 싶은 그런 이제 청소년, 대학생 네. 그런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사실 해주시죠. 뭐 방송 아카데미가 대한민국에 좋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스피치 아카데미가 많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송 스피치만 배우는 게 아니고 저는 쇼호스트를 했고 지금 기업체에서 세일즈 강의를 하니까 설득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기. 살아가면서 설득의 기초부터 완성까지 다 배울 수 있어요. 네. 설득을 하려면 신뢰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뢰감은 어디서 나와요? 외모에서도 나오고요. 네. 목소리에서도 나와요. 네. 아나운서분들이 신뢰감이 있죠. 네. 목소리가 안정도 있고 발음이 정확하고 네. 말을 조리 있게 하니까 신뢰감이 있죠. 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재미도 주고 네. 궁금하게 만들고 니즈를 만들어내고 결론까지 끌어내는다. 나까지 배우는 거예요. 네. 근데 되게 많아요. 그렇게 이거 어려워요. 기간이 되게 길어요. 굉장히 기간은 똑같습니다. 다른 데랑 똑같은데 네. 그 안에 그걸 다 배우게 되니까 아, 빡세죠. 네. 근데 물론 여기서 다 완성되지는 않는데 여기서 한 6개월 배우고 나가면 그게 이제 각인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연어처럼 네. 나가서 한 1, 2년 만에 이제 돌아오거든요. 저한테. 네. 그럼 또 과정이 또 있어요. 네. 그 과정을 밟아요. 뭐 강사 과정이나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 거기 들어오면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서 오더라고요. 네. 흐뭇해요. 그래서 설득이라는 부분은 저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신하고요. 네. 그걸로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네. 학위도 이제 그걸로 박사학위도 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쓰고 있고. 그래서 김효석 아카데미는 설득을 배우는 곳이다.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김유석 아카데미 하면 설득하면 김유석 아카데미. 네, 그렇게 저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매칭이 네. 되는군요. 우리 FM6 방송을 시청하고 구독하고 있는 많은 네. 분들께서 우리 김유석 아카데미를 통해서 네. 이런 그 설득이라는 거 그런 걸 한번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네. 그런 것도 배우고 싶은 분들은 김유석 아카데미를 노크를 할 수 있게끔 예,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방에 계신 분들 뭐 힘드시겠으면 인터넷에 제 이름만 치시면요, 뭐 유튜브에 뭐 설득에 관계된 영상은 뭐 수백 개가 있습니다. 네. 그거 보시고 또 공부하셔도 돼요. 가끔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네.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이메일이라든지 가능하죠.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롤모델 분처럼 예. 답변을 그러면 주시면 많이 와요. 그럼 네. 제가 늘 답변합니다. 네네. 네, 메일이 오면 네. 그냥 뭐 성의 없이 네. 그거는 안 하죠. 근데 딱 읽어보고 이 친구 되게 노력하고 있던 제가 이제 늘 제 직접 결국은 진정성의 바탕을 그렇죠. 아니 무슨 스팸 메일 같은 거 왜 바꾸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우리 청소년 대학생들이 네. 굉장히 이제 공감하고 신뢰감 가는 그런 네. 김효석 아카데미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예. 내심 저도 기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